9월 17일 미국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고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고 제가 매번 FOMC 의사록을 체크하면서 미묘한 스탠스 변화를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가 바이든이 임명한 연준 이사들을 강제적으로 해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돌발적으로 할지 모르니 일단 금리 인하든 뭐든 체크하려면 FOMC 의사록과 파월의 발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체크하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죠. 우선 패드워치를 보시면 4월 초 상호 관세가 시행되고 나서 계속 말 바꾸고 90일 유예, 그리고 중국과도 관세 유예, 이번 8월 12일에도 중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었는데 또 90일 연장했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사재기 수요로 미래 수요를 3달씩 앞당겨 오니까 지표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저 금리 인하할 때까지 계속 사재기 수요로 미국 경제가 견조한 것처럼 미래 수요를 땡겨오고 있고요. 그 시간을 벌어서 최대한 관세 협상을 하고 미국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동결을 했었고 과연 9월에는 어떤 요인으로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하 확률이 올라간 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이냐 아니면 경기 둔화 징조가 보여서이냐? 아마 후자 같은데요. 후자에 더해서 최근 정치적 압박 요소도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다시 재반등 중입니다. 금리 인하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또는 두 번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건 실물 경제 지표와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해야 되고요. 자, 그럼 꾸준하게 성명서 살펴봤던 것처럼 또 성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7월 성명서를 살펴보기 전에 6월 성명서를 보면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경제 활동의 성장세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7월 성명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경제 활동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시사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월 성명서를 보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이 말이 7월 성명서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로 바뀌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말이 없어지고 여전히 높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7월 성명서에서는 더 매파적으로 변했고요. 그러면 8월 성명서는 왜 없느냐? 8월에는 FOMC가 없었기 때문에 7월 다음에 바로 9월 FO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FOMC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말은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만큼 미래 불확실성이 늘었다고 7월달에 얘기했습니다. 좀 더 지켜본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7월 FOMC에서는 큰 영향도 없었고 큰 이슈도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두 문장의 변화가 주요 내용이고 결국 노동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FOMC에서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이사가 금리 동결을 반대하면서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인하를 주장했다는 거고요.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연준 내부에 균열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이 두 사람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측근으로 변신했지만 7월달 이 당시에는 이런 발언들로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발언들을 살펴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일회성이고 노동시장이 약화되기 전에 7월부터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고요. 미셸 보우먼 이사도 인플레가 억제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7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트럼프와 같은 기조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일단 연 단위로 돌아가면서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연은 총재가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일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상시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가 그것도 2명이나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셸 보우먼 이사는 작년 9월에도 파월이 0.5% B컷 금리 인하할 때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0.25% 인하가 적절하다고 혼자 반대 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번 들었던 발언들, 금리 인하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항상 금리 동결이다 아니면 반대다 말이 많았는데 왜 이번에는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연준 이사들 2명이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총 12명 중에서 연준 이사들 7명은 매년 상시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막강하고요. 뉴욕 연은 총재는 상시 투표권을 연준 이사와 같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 11개 지역에서 연은 총재들 4명이 매년 순환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단순히 순환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연은 총재가 반대한 것보다 매년 상시 투표권을 보유한 연준 이사, 결정권자의 내부 균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이례적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에는 쿠글러 이사가 자진 사임을 하고 리사 쿡 이사를 트럼프가 강제 해임시켜버렸죠.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강제로 해임한 것은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고요. 트럼프 본인 측근으로 연준 이사를 지명하기 위해서 온갖 트집을 잡아서 강제 해임을 시키고 또한 파월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하죠. 트럼프는 이제 뒤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무조건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7월달 FMC 이 당시에 파월의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동결에 반대하더라도 회의는 훌륭했다고 얘기하고 인하 조건을 추정하기엔 다소 제한적이고 9월 인하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었죠. 그리고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시사했고요. 노동시장은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이지만 하방 압력이 있으므로 제한적 정책이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상품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매우 초기 단계고 7월 달에 이미 초기 단계였고요. 이후에 더 많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고 변화하는 리스크 균형으로 우리의 정책 기조 조정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발언을 했었고요. 하지만 오직 지표를 근거로 판단할 것이고 리스크 균형을 보면서 B컷 인하보다는 25pp 인하에 무게가 실린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8월 초에 비농업 고용지수 쇼크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에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하고 있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9월 FMC에서는 25bp 금리 인하를 확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어떻게 또 스탠스가 바뀌는지 의사록을 또 체크해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7월 FMC에서는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확실하게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얘기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렇게 FMC 성명서가 유의미하게 변화되고 있는 스탠스를 체크해야지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겠죠. 하지만 또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고용과 물가만 보던 연준 입장에선 이젠 트럼프의 발언까지 모든 걸 살펴봐야 되고 또한 트럼프가 실물 경제 지표를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들도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FOMC 성명서와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들을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야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